참, 우리 나이쯤 되면 세상 일이 참 무섭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지. 글쎄, 황혼이 짙어지는 시골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6번 울려 퍼졌어. 종소리가 마지막 여운을 남기며 사라질 때 낡은 집안에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70대 할머니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 할아버지는 저녁 뉴스 보며 안경 벗어 렌즈 닦고 있었지. 텔레비전에서는 아나운서가 오늘 교통사고 소식 전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지.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듯한 청년 목소리가 들려왔어. 할머니 나야 민수야. 나 교통사고 났어요. 할머니 얼굴 순간 하얗게 질렸어. 손에 들고 있던 수건 바닥으로 떨어졌지. 평생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다가왔어. 그는 경찰청 강력계 수사팀장으로 30년 근무했던 사람이었지. 퇴직한 지 이미 5년 지났지만 여전히 예리한 직감 잃지 않고 있었어. 곧바로 다른 남자 목소리로 바뀌었지.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톤으로 자신을 담당 의사라고 소개했어. 응급실 소음들이 배경에서 들려왔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의료진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 심지어 심전도 기계 삐삐 소리까지 생생했어. 그 남자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지금 병원비와 합의금만 마련하면 바로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했지. 상대방도 합의 원하고 있으며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재촉했어. 오늘 밤까지만 기다려준다는 조건까지 덧붙였지. 할머니는 다리에 힘 빠져 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 눈가에 눈물 맺히기 시작했지. 50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등 조용히 덮으며 위로했어.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에 할머니 당황했어.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었지만 손자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민수는 대학교 2학년으로 이제 막 꿈 키워가고 있는 나이였어. 지금 결정 못 내리시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 더욱 급박하게 들렸지. 그러면 민수군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할머니 손 덜덜 떨렸어. 할아버지가 수화기 받아들었지. 그의 목소리 여전히 침착했어. 민수와 직접 통화 좀 시켜주시겠어요? 지금 민수군은 치료 중이라 통화 어렵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통화 끊고 민수 핸드폰 번호 눌렀지. 하지만 전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 통화 중도 전원 꺼진 것도 아닌 그냥 연결 안 되는 상태였지. 할머니 불안감 더욱 커졌어. 5분 후 다시 집 전화 울렸지. 같은 남자 목소리였어. 왜 끊으셨어요?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여전히 침착했어. 죄송합니다만 내일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오늘은 너무 급작스러워서 내일이요. 할아버님, 이런 일에 내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민수군 경찰서 넘어간다니까요. 상대방 목소리에 짜증 스며들기 시작했지. 하지만 할아버지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정말 고집 부리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일찍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 끝나자 거실 정적 흘렀어. 할머니 여전히 눈물 흘리며 중얼거렸지. 우리 민수 정말 괜찮을까요? 할아버지 창밖 바라봤어. 들길로 어둠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지. 가로등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별들 모습 드러내고 있었어. 평범한 시골 마을 저녁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지. 내일 민수한테 직접 확인해보자. 오늘 밤 좀 길어질 것 같구나. 할아버지 목소리에 깊은 우려 담겨 있었어. 30년간 수많은 사건 다뤄본 경험으로 부자연스러운 점들 보였지.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이런 식 연락할 리 없었어. 게다가 손자와 직접 통화도 시켜주지 않는 게 이상했지. 하지만 만약 정말 민수에게 무슨 일 생겼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답답해졌어. 할머니 더욱 불안해하며 민수 사진 걸린 벽 바라봤지.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속 민수 밝게 웃고 있었어. 창밖 보이는 마을 불빛들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지. 평범한 시골 마을 하루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이 집만은 오늘 밤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 할아버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지. 다음날 오전 9시 마당에 닭들 모이 먹으러 모이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 좁은 시골길로 들어와 대문 앞 멈췄어. 차에서 내린 건 단정한 양복 차림 중년 남자였지. 서류 가방 한 손 들고 성큼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어.
할아버지 마루에 앉아 아침 신문 읽고 있었지. 할머니 부엌에서 설거지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어. 어젯밤 내내 잠 이루지 못한 티 역력했지. 눈가에 다크서클 자리 잡고 있었어. 양복, 남자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장 꺼내들었지. 대한보험 보상 처리팀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어. 어제 연락드린 민수교통사고건으로 왔다고 설명했지. 할머니 얼굴 다시 굳어졌어. 할아버지 명함 받아 찬찬히 살펴봤지. 깔끔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지만 어색한 부분들 눈에 띄었어. 회사 로고 폰트 미묘하게 다르고 사업자 번호 자릿수도 맞지 않았지. 30년간 각종 서류 다뤄본 경험으로 이런 세부사항 놓치지 않았어.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남자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 문서 꺼내 탁자 위 펼쳐놓았지. 합의서와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들이라고 했어. 서명과 도장만 찍어주면 오늘 중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설명했지. 할머니 서류 들여다보려 했지만 작은 글씨들 빼곡해서 내용 파악하기 어려웠어. 2,3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지.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늘었다면서요.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민수에게 전과 남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 할머니 손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 펜 잡으려던 손끝 가늘게 떨렸어. 할아버지 서류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 명함 회사 주소, 사업자 번호, 문서 폰트와 양식 차례로 훑어봤지. 오타 글자도 여러 개 발견했어. 공식 보험사 서류 양식과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었지.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한다던데요. 저는 민간인이고 모든 절차 공식적인 신고 통해서만 진행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조용했지만 단호했어. 김 과장 표정 순간 굳어졌지. 어르신 댁은 특례 대상이라 직접 방문 처리 가능하다고 얼버무렸어. 그러면서 핸드폰 꺼내 통화하는 척했지. 하지만 화면손으로 가려 실제 통화 중인지 확인할 수 없었어. 할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 물 한 잔 드리겠다는 핑계였지. 부엌 가면서 자연스럽게 벽시계 아래 설치된 작은 카메라 녹화 버튼 눌렀어. 몇 년 전 도난 사건 이후 설치해둔 보안 장비였지. 부엌에서 물 따르며 할아버지 생각에 잠겼어. 명함 주소 실제 대한보험 본사 주소와 달랐어. 사업자 번호도 자릿수 맞지 않았지. 서류 양식 역시 어딘가 어색했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특징들이었지. 거실 돌아오니 할머니 김 과장에게 내일까지 준비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어.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이유였지. 하지만 김 과장 목소리 높아졌어.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했지. 내일 되면 상황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협박했어. 그때 마당 쪽에서 택배기사 소포 들고 들어오고 있었지. 김 과장과 눈 마주치자 김 과장 얼굴 돌려 시선 피했어.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었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반응했지. 택배기사 나간 후 할아버지 단호하게 말했어. 확인 전에는 어떤 서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민수와 직접 통화부터 해야겠어요. 김 과장 얼굴에 짜증 스쳤어. 어르신들 왜 이렇게 의심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했지. 좋은 일 해드리려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식이었어. 의심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30년간 경찰 생활하면서 배운 건데 급하게 서명하라고 하는 일치고 좋은 일 별로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한마디에 김 과장 잠시 말 막혔어. 경찰 출신이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 역력했지. 그러더니 씁쓸한 미소 지으며 서류들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과장 물러나면서 계획 틀어졌다는 표정 짓고 있었지. 네, 그렇게 하시죠. 검은 승용차 시골길 따라 사라져가자 할아버지 창문 너머로 차량 번호판 유심히 바라봤어. 번호 기억해뒀지. 할머니 여전히 불안해하며 저 사람 말 맞는 건 아닐지 걱정했어. 할아버지 테이블 위 떨어진 명함 다시 들여다봤지. 뭔가 단순한 사기 아닌 것 같았어. 너무 정교하고 구체적이었지. 하지만 동시에 어설픈 부분들도 많았어. 이건 단순한 일 아니야. 할아버지 눈빛에 깊은 우려 서려 있었지. 30년간 수많은 사건 다뤄본 직감 말하고 있었어. 이 일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 높았지. 창밖 보이는 평온한 시골 마을과 대조적으로 집안에는 불안한 정적만 흘렀어. 할머니 여전히 민수 걱정에 잠겨 있었고 할아버지 다음 수 생각하고 있었지. 해가 서쪽 산마로 기울어가는 오후 5시 골목 입구에 검은 차 2대 연달아 멈춰섰어. 차에서 내린 건 어제 김 과장보다 훨씬 젊은 남자 둘이었지. 한 놈은 키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놈은 어깨 넓고 건장했어. 둘 다 청바지에 검은색 점퍼 입고 있었지. 골목 입구 양쪽 막고 서서 누군가 기다리는 듯했어. 평소 조용했던 골목에 긴장감 감돌기 시작했지. 길 건너편 구멍가게 앞 앉아있던 동네 아저씨들 수군거리며 이상한 낌새 눈치챘어. 잠시 후 세 번째 차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내렸지. 리더로 보이는 그는 담배 입에 물고 천천히 걸어와 담배 바닥에 비벼 입 열었어. 표정에 오만함과 짜증 뒤섞여 있었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대문 앞 앉아 있었어. 할머니 손에 든 김치통 꽉 움켜쥐고 있었고 할아버지 신문 접어 옆에 놓으며 남자들 차분히 바라봤지. 30년간 경찰로 일한 경험으로 이들 정체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 휴대폰 꺼내 화면 할머니에게 보여줬지. 화면에 구속영장 같은 문서 떠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 보기에는 조작된 티 역력했지. 문서 양식도 틀렸고 법원 도장도 어색했어. 보이시죠? 이미 영장 나왔어요. 노인네들 돈 좀 풀어보세요. 어차피 땅에 묻힐 돈 아니에요. 리더 말에 할머니 얼굴 하얗게 질렸어. 손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 영장 나왔다는 말에 완전히 겁질렸어. 민수 그렇게 큰 죄 지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지. 키 큰 남자 대문 쪽 다가서며 속삭였어. 교통사고도 죄는 죄라면서 지금 합의하면 깔끔하게 끝날 거라고 유혹했지. 현금으로 하면 더 좋다고 덧붙였어. 다른 남자 골목 입구 계속 지키고 있었지. 할머니 자책에 빠진 표정으로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 빼려고 했어. 50년 함께한 그 반지 떨리는 손으로 빼내려던 순간 할아버지 조용히 할머니 손 덮어 막았어. 그의 손 거칠었지만 따뜻했지. 건너편 구멍가게 앞 의자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 이쪽 힐끔힐끔 쳐다보다 고개 돌렸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방관 공기 골목에 흘렀지.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어. 확인. 뭘 더 확인해요.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그 돈 좀 풀어보세요. 어차피 쓸 일도 없을 텐데. 리더 비아냥거리며 모욕적인 말 쏟아냈지. 할머니 눈에 눈물 맺혔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들 왜 이런 모욕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건장한 남자 재촉했어. 지금 ATM 가면 30분이면 끝난다면서 간단하지 않느냐고 했지. 할머니 손가락 파르르 떨렸어. 그때 할아버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 증명부터 가져와요. 경찰서에 확인할 거요. 할아버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지만 눈으로는 골목 위쪽 CCTV 각도와 맨홀 뚜껑에 적힌 번호 빠르게 눈에 새기고 있었지. 3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습관이었어. 경찰 웃기네요. 우리가 경찰보다 더 빨라요. 어르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리더 비웃으며 쏘아붙였지. 그들 노부부 골목 안쪽으로 더 밀어붙이기 시작했어. 키 큰 남자 한 발씩 다가서고 건장한 남자 대문 쪽 막아섰어. 할아버지 일어서려 했지만 리더 손들어 제지했지.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시간 돈인데 너무 질질 끌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울먹이기 시작했지. 정말 민수 잡혀 있는지 물어봤어.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 문 닫고 들어가 버렸지. 다른 이웃들 하나둘 자리 뜨기 시작했어. 골목 점점 적막해졌어. 도움 청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상황이었지. 키 큰 남자 단호하게 기대며 위협적으로 말했어.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내일부터 자신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했지. 참을성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어. 할아버지 여전히 침착했어. 하지만 할머니 이미 공포에 떨고 있었지. 그냥 돈 줘버리자고 애원했어. 민수 더 고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울부짖었지.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줄 수 없어. 할아버지 목소리 여전히 단호했어. 리더 짜증내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지. 두 남자 노부부 더 가까이 애워쌌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서 지금 ATM 가서 돈 뽑아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협박했어. 할아버지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 겪어왔지만 지금은 무력한 일반인일 뿐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지켜야 했지. 하지만 쉽게 굴복할 수 없었어. 건장한 남자 대문 손잡이에 손댔어. 마치 언제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이었지. 할머니 완전히 겁질려 할아버지 팔 붙잡았어. 해 완전히 넘어가면서 골목 그림자 길게 드리워졌어. 가로등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노부부 있는 곳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
리더시계 보며 최후 통첩 던졌어. 마지막 기회요. 어르신들. 골목 고요했고 노부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지. 도움 청할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어. 골목 어둠 완전히 내려앉아 리더 한 발 더 다가섰어. 가로등 불빛 그의 얼굴 반쪽 비추었는데 표정의 조급함과 악에 뒤섞여 있었지. 이미 1시간째 신랑이 버리고 있었지만 노부부 쉽게 굴복하지 않자 점점 화나고 있었어. 연금 통장도 내놔요. 자동이체 해지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요. 리더 말에 할머니 몸 부르르 떨었어. 연금 통장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 월 60만 원씩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들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 그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살아갈 방법 없었지.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 연금 통장까지 달라고 하면 자신들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애원했지. 하지만 리더 냉소적으로 웃으며 더욱 모욕적인 말 쏟아냈어. 살아갈 돈이요. 어르신들 나이 몇 살인데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할머니 가슴 무너져 내렸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 이런 모독당해야 하는 현실 너무나 참혹했지. 키 큰 남자 휴대폰 꺼내 할머니 얼굴 가까이 들이댔어. 화면에 녹화 표시 등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지. 동의한다고 한마디만 해달라며 강요했어. 그러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된다고 거짓말했지. 할머니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뒤쪽에는 담벽이 있을 뿐이었어. 정말 도망칠 곳 없었지. 휴대폰 카메라 자신의 초라한 모습 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됐어. 우린 혼자 살리려는 죄밖에 없는데 할머니 목소리 심하게 흔들렸어. 눈물뺨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 70평생 이런 굴욕 당해본 적 없었어. 손자 사랑하는 마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더욱 서러웠지. 리더 할아버지 어깨 툭툭 치며 조롱조롱 말했어. 할아버지 감성 그만하고 현실 좀 보라며 비아냥거렸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무시했어. 그의 손길에 놓인 우습게 보는 태도 고스란히 드러났지. 할아버지 오른손 주먹 쥐었다가 다시 펴졌어. 30년간 경찰로 일하며 단련된 몸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였지. 젊었을 때라면 이런 건방진 놈들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곳 법정도 경찰서도 아니었어. 그저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지. 할아버지 호흡 길고 느리게 가다듬었어. 분노 억누르려는 필사적 노력이었지. 감정 휩쓸리면 상황 더 나빠질 게 뻔했어. 무엇보다 할머니 보호해야 했지. 주변 집들 창문에 불 켜져 있었지만 모두 굳게 닫혀 있었어. 누군가 커튼 사이로 힐끔 내다보다 재빨리 고개 들이는 모습 보였지. 평소 정겨웠던 이웃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 보호하기 바빴어. 건장한 남자 주변 둘러보며 협박적으로 암시했어. 이 골목에 자신들 사람 많다고 했지. 어디 가서 신고하려 해도 소용없다며 겁주었어. 다 자신들 먼저 알게 될 테니까 조심하라고 위협했지. 할머니 눈물 발등에 툭 떨어졌어. 고개 점점 더 아래로 숙여졌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이런 일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거였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 잡히지 않았어. 리더 시계 또 한 번 보며 재촉했어. 할머니 눈물 그만 흘리고 결정하라고 다그쳤지. 자신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다며 짜증냈어. 마치 노부부 자신들에게 큰 패 끼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지. 할아버지 주변 둘러봤어. 구멍가게 이미 문 닫았고 골목 양쪽 끝. 그들 부하들 지키고 있었지. 정말 숨을 곳 없었어.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도 이런 무력감 느껴본 적 없었지. 그래 숨을 곳이 없네. 할아버지 낮게 중얼거렸어. 그 말에 체념과 절망 섞여 있었지. 현직에서 물러난 자신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 리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 끄덕였어. 이제야 현실하신다며 비웃었지. 처음부터 이렇게 순순히 따랐으면 이런 고생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빈정거렸어. 할아버지 떨고 있는 할머니 손 잡아 일으켰어. 집으로 돌아가자고 조용히 말했지. 그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 배어 있었어. 리더 팔 뻗어 할아버지 길 막으려는 순간이었어. 할아버지 눈빛 한 번 치면서 리더 정면으로 바라봤지. 그 눈빛 짧았지만 날카로웠어. 30년간 온갖 흉악범들과 맞았던 경찰관 눈빛이었지. 생과 살 오가는 위험한 상황들, 무수히 겪어본 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 순간적으로 드러난 야성이었지.
비록 지금 무력한 노인이지만 한때 법 최전선에서 악과 맞았던 전사면모 스쳐 지나갔어. 리더 순간 움찔했어. 뻗었던 팔 어정쩡하게 허공에 머물렀지. 뭔가 위험한 기운 직감한 듯 했어. 뭐 보느냐고 더듬거렸지. 길 비키시오. 할아버지 목소리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사람 단호함 담겨 있었지. 몰린 짐승 보이는 마지막 경고 같은 거였어. 몇 초간 정적 흘렀어. 리더와 할아버지 서로 노려보는 사이 할머니 할아버지 팔 꽉 붙잡고 있었지. 골목 공기 팽팽하게 긴장됐어. 결국 리더 한 발 비켜섰어. 내일까지가 마지막이라며 의문장 놓았지만 목소리에 처음 기세 사라져 있었지. 거실 켠 할아버지 커튼 틈으로 바깥 한 번 더 확인했어. 골목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들었지. 할아버지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책상으로 걸어갔어. 20년도 넘은 책상 서랍 손잡이 헐거워져 조심스럽게 당겨야 열렸지. 맨 위 서랍 열자 오래된 물건들 고이 정리되어 있었어. 퇴직 기념 경찰 배지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었고 가죽 커버 달아서 색바랜 수첩권 그리고 여러 차례 접었다. 펴서 모서리에 진 브리핑 카드들 놓여 있었지. 할아버지 경찰 배지 손에 들자 할머니 뒤에서 조용히 물었어. 당신 그거 왜 꺼내요? 나 전 경찰청 강력계 수사팀장었어. 경감 계급으로 퇴직했지. 할아버지 목소리에 옛 권이 스며 있었어. 보이스피싱 막 돋던 시절 1세대 수사팀에 있었어. 패턴부터 회수책 대포까지 다 익혔지. 다른 수첩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보였어. 일일이 신고 접수 절차, 지령, 체계, 증거 수집 방법들 정리되어 있었지. 30년간 현장 경험 한 권 수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할아버지 오늘 있었던 일들 수첩 흐름에 맞춰 하나씩 체크 표시했어. 첫 번째 전화 통화 시간 가짜, 보험사 직원 방문, 그리고 오늘 저녁 위협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지. 휴대폰 꺼내 설정 메뉴 들어가 영상 녹화와 통화 녹음 기능 켰어. 위치 공유도 활성화했지. 그리고 집안 곳곳 설치된 미니 카메라들, 저장 장치 백업 상태 점검했어. 할머니 핸드폰과 명함 가져다 주자 할아버지 방문 시각과 함께 타임라인 꼼꼼히 작성했지. 증거 수집 기본 정확한 시간과 장소 기록이었어. 현직 권한 없으니 감정 대신 절차로 지켜야겠어. 할아버지 중얼거렸지. 내일 다시 온다고 했지. 그때 끝내자. 할아버지 목소리에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결기 스며 있었어. 할머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당신 괜찮겠어요? 이미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할아버지 짧게 웃었어. 신고는 경찰 하는 거고 우린 증거만 잘 지키면 돼요. 할아버지 수첩에 적힌 내용들 다시 한번 훑어봤어. 신입 경찰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경험. 지금 이 순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 벽시계 초침 소리 거실에 크게 울렸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오늘 유난히 크게 들렸어. 할아버지 서랍 다시 정리하면서 경찰 배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 비록 현직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 동원해야 할 때 온 것 같았지. 거실 공기 이상하게도 평온함 감돌기 시작했어. 준비 완료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 내일이 마지막 될 거야. 할아버지 중얼거리듯 말했어. 할머니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할아버지 달라진 모습 보며 조금씩 마음 놓기 시작했지. 창밖 어둠 깊어갔어. 하지만 내일 분명 다른 하루 될 거였지. 다음날 점심시간 마을 평온한 정적 흐를 무렵 멀리서 검은 승용차 세 대 다시 좁은 시골길로 들어왔어. 어제와 똑같은 차들, 똑같은 사람들이었지. 할아버지 마루에 앉아 신문 읽는 척하면서 그들 움직임 관찰하고 있었어. 할머니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불안한 마음 달래고 있었지. 리더와 부하들 차에서 내려 골목 양쪽 다시 막았어. 어제와 똑같은 대형이었지.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 달랐어. 리더 큰 소리로 말했어. 어르신들 생각해 보셨죠? 마지막 기회예요. 현금 들고 나와요. 할아버지 천천히 일어났어. 손에 휴대폰 들려 있었고 이미 영상 녹화 시작되고 있었지. 할아버지 조용히 말하며 휴대폰 화면 조작했어. 일일이 신고 전화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지. 스피커에서 지령실 목소리 울렸어. 여기는 지구대 지령실입니다.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 리더 얼굴 순간 굳었어. 부하들 서로 눈치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지. 네, 신고합니다. 저는 예전에 경찰청 강력계 수사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경감 계급으로 퇴직한 민간인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또박또박 골목에 울렸지. 지금 제 집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 수법과 대화 템포 회수, 동선 모두 파악했습니다. 키 큰 남자 얼굴 하얗게 질렸어. 건장한 남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지. 리더 눈빛도 크게 흔들렸어. 리더 더듬거렸어.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우리는 정당한. 할아버지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 종이 꺼내며 또박또박 낭독하기 시작했어.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 명함에 잘못된 회사 로고와 틀린 사업자 번호. 둘째, 어제 오전 대면 강요와 위조 서류 사용. 셋째, 어제 저녁 금전 갈취 시도와 협박. 넷째, 오늘 재접촉을 통한 지속적 범행. 이 모든 것 영상과 음성으로 녹취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령실 목소리 다시 들렸어. 신고 접수 완료했습니다. 순찰차 현재 접근 중입니다. 위치 공유 수신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 꺼내 보여줬어. 퇴직기념 경찰 배지 들어있는 케이스였지. 이건 현직 신분증 아닙니다. 저 이미 퇴직한 민간인입니다. 체포는 경찰 할 일입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은 경험으로 여러분 수법 모두 알고 있습니다. 리더 부하들에게 눈짓했어. 도망가라는 신호였지. 뭔 개소리. 우리는 정당하게. 그때 부엌에서 나온 할머니 뒤에서 덧붙였어. 여기는 신고자 집입니다. 더 이상 안 통해요. 할머니 목소리 어제와 달리 떨리지 않았어.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 골목 입구에서 반짝이는 거 보였어. 리더 어깨에서 힘 빠지는 거 눈에 보였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할아버지 차분하게 물었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무력한 시골 노인들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순찰차 2대 골목 입구에 멈춰섰어. 경찰관 4명 내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지. 경찰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 경찰청 강력계 수사팀장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황 설명하기 시작했지. 키 큰 남자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골목 반대편에서 다른 순찰차 맡고 있었어. 리더만 마지막까지 버텼어. 이건 오해예요. 할아버지 휴대폰 꺼내 민수 번호 눌렀지. 이번에는 연결음 들렸어. 여보세요? 할아버지. 민수 멀쩡한 목소리 스피커로 울렸지.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왜요? 리더 얼굴 완전히 무너졌어. 더 이상 변명할 여지 없었지. 경찰관들 3명 하나씩 수갑 채우기 시작했어.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 하나둘 나와 박수치기 시작했지. 골목에 다시 평온 찾아왔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얼굴에 안도 미소 떠올랐어. 순찰차 2대 골목 양쪽 끝 완전히 막았어.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 번갈아 깜빡이며 평온했던 시골 마을에 긴장감 불어넣었지. 맞은편 이웃들 하나 둘 나와 반대편 출구 막아섰어. 평소 조용히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이웃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경찰관 중 1명 큰 소리로 경고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키 큰 남자 담장 넘으려 했지. 하지만 마당에 쳐놓은 그물망에 발 걸려 고꾸라졌어. 할아버지 몇 년 전 텃밭 보호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 뜻밖의 도움이 됐지. 키 큰 남자 바닥에 뒹굴며 신음했어. 경찰관 재빨리 달려와 그 제압했지. 건장한 남자 이미 포기한 듯 벽에 기대 손들고 있었어. 리더만 마지막까지 버티며 뒷걸음질 쳤지. 하지만 곧 담벽에 등이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 없었어. 무릎 꿇으며 2 손 들었어. 제발 합의로 끝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 조용히 대답했어. 합의는 경찰과 피해자 보호 절차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신고자일 뿐입니다. 경찰관들 3명에게 차례로 신분 밝히고 현행범 체포 고지했어.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 권리 안내했지. 경찰관들 3명 휴대폰과 서류 가방 압수했어. 할아버지 집안 곳곳 설치된 미니 카메라들. 이미 모든 상황 녹화하고 있었고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업로드되고 있었지. 경찰관 중 1명 리더 휴대폰 확인하던 중 놀라운 거 발견했어. 여기 메모장에 손자 사고, 시나리오 다 적혀 있네요. 메모장에 전화통화 스크립트, 가짜 서류 제작 방법, 협박 단계별 매뉴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 리더 고개 툭 떨어졌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 꼭 잡으며 눈물 훔쳤어.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여든 이웃들 표정에도 안도 숨번지기 시작했지. 그동안 방관하고 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위험했던 상황 모두 해결됐다는 안도감 골목에 퍼졌어. 구멍가게 아저씨 다가와 말했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죄송해요. 어제 못 도와드려서. 괜찮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담당 경찰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덕분에 수사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동일한 수법으로 신고 여러 건 대부분 고령자분들이셨는데 이번 사건 전체적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진술 절차와 보호 조치 자세히 안내했어. 할아버지 골목 곳곳 CCTV 위치 경찰에게 알려줬어. 저기 전봇대 위쪽과 상점 처마 밑에 방범 카메라들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상황 모두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 준비한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 경찰관에게 전달했지. 3명 범인들 순찰차로 호송되어 나가자 골목 서서히 평원 되찾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 하나 둘 자리 떠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격려말 건넸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대문 앞 나란히 앉았어. 긴 이틀간 악몽 같은 시간 마침내 끝났지. 정말 끝난 거예요. 할머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 네, 끝났어요. 이제 민수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해요. 저녁 무렵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일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수야.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 죄송해요. 제 이름 이용해서 그런 일이 내 잘못 아니야. 그런 나쁜 사람들 잘못한 거지. 통화 마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용한 저녁 맞았어. 골목에 평범한 일상 돌아왔고 가로등 불빛 따스하게 두 노인 비추고 있었지. 먼 곳에서 교회 종소리 8번 울렸어. 평범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 하루 저물어가고 있었지. 사건 끝난 후 첫 주말 주민센터 강당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 모였어. 노인분들부터 중년층까지 마을 사람들 거의 다 나온 것 같았지. 강당 앞 단상에 할아버지 서 있었어. 칠판에 굵은 글씨로 3주제 적혀 있었지. 전화는 끊고 가족부터 확인. 대면 요구는 즉시 신고라고 적혀 있었어. 할아버지 참석자들 둘러보며 입 열었어. 울먹이는 목소리 배경 효과음, 그리고 시간 압박. 그게 바로 그들 무기입니다. 할머니 단상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 들고 시연 도와주고 있었지. 번호 스푸핑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조작해서 걸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어. 아무리 아는 번호라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도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 먼저 가족에게 확인부터 하라고 당부했지. 주민센터 직원 나와 추가 설명했어. 이번 기회에 이웃 비상 연락망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자동 녹음 전화기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어. 수상한 전화 오면 자동으로 녹음되고 녹음 중이라는 안내 나간다고 설명했지. 면사무소에서 나온 직원도 한마디 덧붙였어. 게시판에 손자 사고, 검찰 사칭, 대면 편취, 3대 사기 수법, 경고문 상시 부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 학교와 경로당 합동으로 정기교육 시작한다고 안내했어. 할아버지 다시 마이크 잡고 강조했어.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가족 직접 연락한다고 말했지. 낯선 사람 대신 연락하는 일 없다고 단언했어. 돈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현금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하면 100% 사기라고 경고했지. 강연 끝난 후 한 달 지나자 놀라운 변화 일어났어. 마을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 3배 늘었지만 실제 피해 급격히 감소했지. 주민센터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뿌듯한 미소 지으며 말했어. 우린 당할 뻔했지만 이제 이웃들 지키고 있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으며 대답했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집 도착한 할아버지 거실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 열었어. 퇴직 기념 경찰 배지 다시 작은 케이스에 넣고 서랍 조용히 닫았지. 그거 자랑 위한 거 아니라 이웃 지키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지. 저녁 때 되어 두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 그드럽게 부드럽게 덮었어. 포스모스 피어있는 들판 사이로 남은 길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정겨웠지. 할아버지 걸음 멈추고 멀리 보이는 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 민간인은 신고와 기록 체포는 경찰목, 평범한 사람들 절차 지킬 때 가장 강해지는 법이야.
할머니 고개 끄덕이며 할아버지 팔 꼭 잡았어. 마을의 저녁 종소리 울리기 시작했지.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어. 며칠 후 민수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왔어. 할아버지 손자 어깨에 다독이며 말했어. 민수 잘못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들 더 많은 거 배웠다고 위로했지. 그날 저녁 세 사람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먹었어. 창밖으로 평온한 시골 마을 야경 보였고 집안에는 가족 따뜻한 웃음소리 울렸지. 그렇게 평범한 시골 마을에 다시 평온한 일상 찾아왔어. 하지만 이제 더욱 똑똑하고 더욱 든든한 마을 됐지. 가을밤 별들 하나 둘 떠오르는 하늘 아래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 맞잡고 앞으로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 여보, 우리 나이엔 이런 일 조심해야 해. 전화 오면 무조건 가족부터 확인하고 이상하면 바로 신고해. 그게 우리 서로 지키는 길이야.